시민단 사무차장 최성연입니다. 오늘은 전자개표기냐 투표지 분류기냐에 대한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못하는 이유. 전자개표기는 전자개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표상 한 표에 숫자가 인쇄되어 나오면 전자개표기입니다. 우리 18대 대선 때 개표상 한 표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표상 한 표를 보면 숫자가 인쇄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이 수기로 입력한 숫자가 아니라 전자개표기에서 인쇄돼 출력돼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투표지 분류기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면 전자개표기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운영 프로그램 기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왜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전자개표기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 운영 프로그램의 기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운영 프로그램 기능 요건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림이 안 보이실 텐데 이 그림의 나 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정상 기표, 구분선상에 접선 없이 기표 모양이 100% 현출된 기표, 정상 기표가 구분선상에 접선 없이 기표 모양이 100% 현출된 기표인데요. 정상 기표가 된 투표지의 경우 0.1% 이내여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분류표가 0.1% 최종 무효표를 제외한 오차표가 오차율이 0.1%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의 오차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18대에서는 오차율은 무려 3.3%입니다. 운영 프로그램 기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실증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투표지기 중에 홈표나 무효표가 섞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도 운영 프로그램 기능 요건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전자개표기의 광학인식, 그러니까 옵티컬 스캔 농도를 짙게 하면 민감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미분류표가 많이 나오고, 반대로 농도를 옅게 하면 미분류표가 적게 나오면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재검표를 해보면 분류된 투표지 속에 홈표나 무효표는 당연히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2013년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즉 전자개표기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오류, 홈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2003년도 선거무효소송 2003 수 26사건의 법원 조사에는 분명히 분류된 투표지 속에 홈표와 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홈표와 무효표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 또 하나는요, 부정의 개입 가능입니다. 전자개표기가 위험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광학인식의 농도에 따라서 정확도가 천차만별인 것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이상 조작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 모두 컴퓨터 운용 프로그램으로 작동을 합니다. 미국은 한번 문제가 터진 이후 전자투표기를 안 쓰는 추세이고, 필리핀은 전자개표기가 정확하지 않고 특히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표 사무의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2012년 12월 14일에 새누리당 권영세가 이미 우리가 행운의 숫자 이상으로 앞서고 있다는 말을 한 바 있는데요. 그 포털 사이트에 권영세 행운의 숫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 행운의 숫자라는 게 실제 개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선관위가 또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강력한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같이 불안전성, 그리고 불안전성의 이유로 전자개표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의 소프트웨어, 운영 프로그램 공개검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금까지 전자개표기의 소프트웨어 공개 검증을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그 이유는 전자개표기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법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자개표기라는 거는 진짜 두말할 것도 없는데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못하는 이유, 또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전성, 그리고 불안전성을 이유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즉 총선을 말하죠. 지방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고,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재선거, 보궐선거, 중원선거, 연기된 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 법을 무시하고 이미 여러 차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으니까 이제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못하는 이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중앙선관위는 국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런 신문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 광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하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여기 신문 광고 그림을 또 첨부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 광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신문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중앙선관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판매 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법무장관 황교안의 소송 수행인 박정민 씨께서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10일 광주에서 있었던 천주교 정평이 시국미사에 다녀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사가 너무나 은혜로웠기 때문에 미사 중에 눈물까지 흘렀습니다. 특히 가장 감명 깊었던 내용은 왕따를 당한 아이, 가해자, 피해자들에 관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인용하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반에 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자 그 아이의 부모님은, 얘야, 그 아이와 놀면 너까지 따돌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어울리지 말거라.
그런데 그날 그 한 아이는 아파트 옥상에 떨어져서 자살했습니다. 그 왕따를 당했다는 반 아이는 사실 그 아이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거소송인단은 지난 1년 넘게 이 이야기에 나오는 왕따를 당한 아이처럼 악정고투하며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가해자이고 대법원은 마치 묵인한 반 아이들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연민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증오의 마음까지 품지는 않았으면 하고 반성해 봅니다. 이 투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진리를 찾고 사회적으로는 정의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중앙선관위를 죽이고 대법원을 죽이는 것이 정의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힘으로 버티던 사람들이 힘에 의해 굴복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그러는 것이고 정의가 구현되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선거소송인단을 죽이면 너희는 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죽는다. 너희가 죽으면 너희는 죽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정의가 구현되기 때문에 다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의로운 민주시민들을 모욕하면서까지 국민을 거짓으로 기만했던 것을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관위가 대법원에 선거소송 처리를 촉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은 법으로 180일 이내에 선거소송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회 정의가 무너져 온 것을 방치해온 것을 고백하고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합니다. 스스로 죽는 것이 진정으로 새로 사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14일 민본방송 선거TV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